매일 저는 작은 목욕 바구니를 들고 201호 문을 노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매일 다른 남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사장이 추천해줘서 왔는데 오길 잘했네요. 오늘 잘 부탁해요. 저 먼저 씻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동네 여인숙에서 5만 원에 남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했던 최미희라고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죽을까라도 생각했지만 자식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으로 왔던 그 남자를 만나고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저의 이야기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용기 내어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저는 집에서 딸 주아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 일에 매달려서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2022년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도 타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새로운 주문도 끊어졌어요. 남편은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가끔 표정이 어두워 보일 때가 있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괜찮다고 곧 좋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나가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희야, 나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한강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남편이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견뎌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온갖 곳에서 빌린 돈이 수억 원에 달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고 각종 소송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빚쟁이들이 우리 집 앞에 몰려왔어요. 집도 내놓아야 했고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있던 돈도 적금도 보험금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저희 모녀는 무일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아는 그때 갓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몇 달 뒤로 잡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남편을 따라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혼자 고생하다가 떠났는데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주아를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결혼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남편에 대한 저의 마지막 의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결혼 준비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혼수 준비는 물론이고 예단도 마련해야 했어요. 주아는 자기는 검소하게 결혼하겠다고 말했지만 신랑 측에서 어느 정도는 격식을 갖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아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도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서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동네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청소원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관 여사장님을 만나러 갔을 때 다행히 저를 받아주었어요. 하루 5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50살이 넘어서 처음 받아본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여관방을 청소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는 일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 150만 원으로는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었지만 주아의 결혼 준비까지는 어려웠어요. 혼수 준비와 예단 마련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주아도 자기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보태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힘으로 주아의 결혼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간 일은 너무 힘든 데 비해 돈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여간 여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사장님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미희 씨, 그만두기 전에 다른 제안 하나 더 들어보시겠어요? 청소 말고 다른 일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물었더니 여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사실 요즘 여기 오시는 손님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혼자 계시는 분들인데 외로워서 오시는 거예요. 아직 젊고 이쁜 미희 씨 같은 분이 말동무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급여도 시간당 5만 원 정도 받고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동무요?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 건가요? 여사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외로운 남자들과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그런 일이요. 그제야 여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렸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미희 씨,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요즘 이런 일 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미희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한 달에 몇백만 원도 벌 수 있어요. 청소해서 150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런 여자로 보이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관을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어떻게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화가 났어요. 여사장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 정말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 싫었어요. 주아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주아에게는 차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딸이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사장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아의 결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혼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간을 뛰쳐나온 후 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동네에 있는 작은 화장품 포장 공장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공장장님이 저를 보더니 나이가 좀 있다고 하면서도 성실해 보인다며 받아주었어요. 월급은 한 달에 23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도 여사장님이 제안한 일보다는 더 나은 일이라 생각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 날 공장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여러 라인으로 나뉘어서 화장품을 포장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림류를 포장하는 라인에 배치되었어요. 선배 언니들이 친절하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느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잠깐의 휴식 시간을 빼고는 계속 서서 일해야 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지만 여간에서의 충격적인 제안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새로운 공장장님이 부임해 왔어요. 기존 공장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새로 오게 된 분이었어요. 첫날 인사를 할 때 그분을 보는 순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며칠 후 그분이 저희 라인을 돌아보시다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최미희 씨 아니에요? 국민학교 때 삼성 국민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얼굴이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신지.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 이대식이야.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아, 대시가.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저도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국민학교 동창이 공장장이고 저는 말단 직원이라니 뭔가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식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미희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간단하게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지낸다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아팠거든요. 대식 씨도 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면서 이천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발령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희야, 기억나? 6학년 때 내가 미희한테 편지 쓴 적 있잖아. 그때 미희가 부끄러워하면서도 고맙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요. 아,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식 씨는 종종 저희 라인에 오셔서 안부를 물었어요. 일하는 건 어떤지, 힘들지는 않은지. 처음에는 그냥 옛 동창에 대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퇴근할 때도 가끔 주차장에서 마주치면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사양했는데 가끔은 집까지 태워다 주곤 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대식 씨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미희야, 오늘 시간 있으면 저녁 같이 먹지 않을래?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자랑 둘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괜한 오해를 살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대식 씨가 워낙 간절한 표정으로 제안해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만 하자고 했습니다. 공장 근처에 있는 작은 고깃집에 갔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소주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대식 씨도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선생님 얘기도 하고 반 친구들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대식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미희야, 사실 나 국민학교 때부터 미희를 좋아했어. 그때 고백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미희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섭섭하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설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시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대식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얘기했어요. 미희야,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라도 내가 미희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남자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지금 제 처지가 어떤지,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생계 때문이고 딸 결혼 준비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인데 연애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대시가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딸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떡해. 그냥 좋은 동창으로 지내면 안 될까? 하지만 대식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딸 결혼 준비도 내가 도와주고. 미희가 힘들게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내가 공장장이니까 월급도 더 올려줄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대시가 정말 고맙지만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 내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야. 하지만 대식 씨는 계속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미희야, 나는 진심이야.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더욱 절실하게 느껴져. 미희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때였어요. 대식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희야,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될까?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거든.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대시가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런 여자로 보는 건가? 남편 없는 여자라고 해서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야, 미희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건데. 대식 씨가 당황하면서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집에 가겠어.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대식 씨까지 저를 그런 식으로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여관 여사장의 충격적인 제안에 이어 이제는 국민학교 동창까지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대식 씨와는 완전히 어색해졌어요. 공장에서 마주쳐도 업무적인 대화만 했고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식 씨도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매일 대식 씨 얼굴을 봐야 하니까 부담스러웠죠. 게다가 다른 직원들도
저희 사이가 어색해진 걸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공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둔 후 일주일 정도 쉬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급도 230만 원만큼 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주아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 준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돈을 더 모아볼게요. 간소하게 해도 괜찮아요. 주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무슨 걱정을 해야 한다고. 엄마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곧 좋은 일자리 구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알아봐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주아 결혼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신랑 측에서 혼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며칠 후 주아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시어머니들 분이 혼수 리스트를 주면서 준비 상황을 물어봤다는 거였어요. 주아가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찮겠냐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상황에서 주아만 초라하게 결혼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예전에 일했던 여관 여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여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미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하고 있어요? 화장품 공장에서 잠깐 일했는데 그만뒀어요. 지금은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자 여사장님이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내일 우리 여관에 잠깐 들려봐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어떻게 일하는지만 듣고 가요. 이렇게 이쁘고 아직은 젊은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렇게 여관 사장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아가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주아와 이야기를 했어요. 주아는 울먹이면서 예비 시부모님께서 결혼 준비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원망도 하면서요. 우리 주아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 있게 결혼을 해줘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제가 청소를 했던 그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가 아닌 여관 사장님이 제안해준 그 일을 하러 가기 위함이었죠. 여관 사장님은 저에게 많은 남자들이 이곳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간다고, 젊은 사람부터 노년층까지 그중에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눈 딱 감고 5명만 손님을 받으면 하루에 2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딸 결혼을 생각하니깐 그 절망감을 오랫동안 느낄 수 없었어요. 다음 주까지 생각하고 다시 올게요라는 말을 건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고민만 하다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여관으로 향했어요. 여관 사장님은 저를 보고 정말 반갑게 인사하면서 잘 생각했어요. 미희 씨 같이 아직 젊고 이쁘고 몸매가 좋은 중년 여성은 많이 없어요. 적응만 하면 금방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저는 돈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을 받았어요.
여관 사장님이 201호로 가봐요 라는 전화를 받을 때부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01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60대 중반의 아저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와, 정말 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이쁘네요. 오늘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저는 그냥 얼어붙은 채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 그 아저씨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뭐라도 해야지요. 오늘이 처음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니 그 아저씨는 웃으면서 그럼 여기 누워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말하고 열심히 외로움을 달랬어요. 그날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나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이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4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이제까지 벌어본 돈 중에 가장 많은 액수였습니다. 주와 결혼 준비도 조금씩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주아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아에게는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끔 다른 일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주아는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어요. 그런 딸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이 일에 익숙해졌고 처음에 떨림이나 죄책감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그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주아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요즘 친구들 보니까 결혼 준비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엄마 덕분에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주아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워하는 딸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거든요. 만약 주아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주아 결혼 준비만 끝나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일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에 지친 남성들에게 위안이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주아의 결혼 준비도 많이 진행되었어요. 혼수도 거의 준비가 끝났고 예단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주아는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혼수 보시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감사해요. 주아의 환한 웃음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되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결혼을 해줄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에도 저는 여관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호출을 받으면 자그마한 목욕 가방을 들고 방을 노크했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다음날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잊고 싶은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지명한 남성이 기다리는 201호의 문을 노트를 하고 그 사람과 마주한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화장품 공장에서 만났던 대식 씨였습니다. 202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대식 씨도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몇 초간 바라만 봤어요. 미희야? 대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대식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다른 사람 불러줄게. 잠깐만 기다려줘.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대식 씨가 제 손목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희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대식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대식 씨에게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희야, 앉아 제발. 대식 씨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미희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곳에서? 대식 씨의 목소리에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비난하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대식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 대식 씨는 제 옆에 앉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미희야, 울지마. 내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야. 나도 이런 곳에 온 거잖아. 하지만 정말 놀랐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희야, 혹시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아 결혼 준비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러자 대식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미희야,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왜 거절했어? 그때는 그런 도움 받기 싫었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식 씨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미희야, 이제라도 그만둬. 내가 주아 결혼 준비 도와줄게. 이런 일 하면 안 돼. 대식 씨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대식아. 하지만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 내가 해결할 문제야. 게다가 이제 익숙해졌어. 몇 달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대식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희야, 이런 일은 여자에게 상처만 남겨. 돈이 급하면 내가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도 되니까 제발 그만둬. 저는 대식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도움을 받기에는 우리 사이가 애매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식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대식이는 왜 이런 곳에 오게 된 거야? 저도 궁금했습니다. 대식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나도 외로워서 그래. 이혼하고 나서 5년 동안 혼자 지내는데 가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 그래서 가끔 이런 곳을 찾게 돼. 대식 씨의 말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혼자 지내는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얘기나 하자. 미희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옛날 이야기도 하고. 대식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로 서로의 근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대식 씨가 혼자 지내면서 느끼는 외로움, 저의 어려운 상황들,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시간이 다 되자 대식 씨가 5만 원을 주면서 말했어요. 미희야, 이런 식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복잡한 기분이지만 그래도 반가웠어. 저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대식 씨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고마워, 대식아. 오늘 얘기 나눠서 좋았어. 대식 씨가 나가고 나서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대식 씨를 그렇게 밀어냈는데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대식 씨가 또 201호로 왔어요. 이번에는 처음만큼 당황스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고 앉았어요. 미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대식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도 별일 없이 지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미희야, 나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대식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상해하지만 미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대식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식아, 부담스러우면 다른 분을 만나도 돼. 제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니야, 미희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이런 식으로라도 미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 대식 씨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부터 대식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추억도 되살리고 어느 날 대식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희야, 내가 좀 이상한 제안을 해도 될까?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망설이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나 매일 밤 외로워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적하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내가 매일 여기 와서 미희와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매일? 그럼 너무 돈이 많이 들 텐데.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하루에 5만 원씩이면 한 달에 150만 원인데 그 돈이면 다른데 쓸 곳이 많을 텐데. 괜찮아, 나한테는 그 정도 돈은 부담이 안 돼. 그리고 미희도 매일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대식 씨의 제안을 듣고 고민했어요. 매일 5만 원씩이면 한 달에 150만 원. 다른 손님들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대식 씨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대식아, 정말 괜찮을까? 매일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미희야, 나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미희가 부담스러울까봐 걱정되는데. 대식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대식 씨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다른 낯선 손님들보다는 편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대식이가 부담스러우면 언제든 말해줘. 대식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대식 씨는 정말 매일 왔어요. 저녁 7시쯤에 와서 2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대식 씨와 함께 있으면 다른 손님은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여사장님도 이해해 주었고 매일 10만 원씩 확실하게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식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옛 동창으로 이야기했는데 점점 더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식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미희야,
혹시 다른 남자 손님들도 만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가끔 대식이가 못 오는 날에는 다른 분들도 만나.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대식 씨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미희야, 내가 욕심 부리는 건가? 미희가 다른 남자들과 시간 보내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대식 씨의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대식아,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이런 관계잖아.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미희야, 나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 돈을 주고받는 것은 맞지만 나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대식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식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미희야, 내가 너무 성급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대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식 씨에 대한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 시작된 감정이 진짜일까요? 대식아, 나도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대식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희야, 나는 진심이야.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왔지만 지금은 정말 미희가 좋아.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미희와 함께 있고 싶어. 대식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식아, 시간을 좀 줘. 나도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로 대식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꽃을 가져오기도 하고 맛있는 차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연인처럼 대해주었어요. 저도 점점 대식 씨에게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대식 씨가 오지 않는 날에는 왠지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대식 씨가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미희야, 오늘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난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달라진다는 의미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식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 그럼 어디서 만날까? 대식 씨가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어요. 여관에서 나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니까 느낌이 정말 달랐어요. 여관에서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미희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훨씬 좋네. 대식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관에서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미희야, 나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대식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미희야, 이제 그 일 그만둬. 내가 미희와 주화 생활비 다 책임질게. 그리고 나와 결혼해줘. 갑작스러운 청혼에 깜짝 놀랐어요. 대식아, 갑자기 무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미희야, 나 진심이야.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미희를 사랑해. 미희가 그런 일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 대식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관계에서 시작된 사랑이 진짜일까요? 대식아,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안 서. 시간을 좀 더 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대식 씨가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대식 씨는 더욱 간절하게 저를 설득했어요. 매일 여관에 와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절대 받지 말라고 했고 여사장님에게는 하루에 20만 원씩 지불했어요. 사실 그 돈이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대식 씨는 오직 저하고만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주아의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 웃음이 늘어나 있었어요. 아마 대식 씨 때문이었을 거예요. 매일 저를 만나려고 오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의 모습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대식 씨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작은 반지 상자였는데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희야, 이거 받아줘. 약혼 반지는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야. 대식아, 이런 건 부담스러워. 하지만 대식 씨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지를 끼고 보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을 때 드디어 마음을 정했어요. 대식 씨의 진심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매일 저를 만나려고 오고 다른 건 전혀 바라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대식아, 나도 네가 좋아.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대식 씨가 정말 기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희야, 정말 나를 좋아해 주는 거야? 대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정말이야. 나도 대식이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그날 처음으로 대식 씨와 진짜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여관에서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미희야, 이제 정말 그 일 그만둬. 내가 다 책임질게. 대식 씨가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이제는 저도 그럴 마음이 생겼어요. 대식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알겠어, 대식아. 대식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대식 씨는 정말 제 연인이 되었어요. 여관에서 만나지만 정말 깨끗한 관계였어요. 그냥 이야기 나누고 손잡고 가끔 뺨에 키스하는 정도. 드디어 주아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예쁘게 차려입은 딸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 모든 걸 위해서 그런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대식 씨도 만났어요. 제가 미리 초대했거든요. 대식 씨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수고했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주아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견딜만 했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대식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식 씨의 사랑이 저를 구원해줬거든요. 정말 힘들고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어요. 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예요. 대식 씨는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줬어요. 제가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준 거죠. 그런 사랑이 저를 구원해 줬습니다. 지금은 대식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아도 행복하게 결혼했고 저도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얻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리고 대식 씨와 저의 사랑이 진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